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제주를 거쳐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초속 40m의 강한 바람과 최고 400mm의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부선과 동해선 등 6개 철도 노선의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제주공항 등 10개 공항에서 항공기 수백 편과 여객선 운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자가 119명이 발생해 닷새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과 성묘, 벌초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국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5월 중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에 9,000명 가까이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고 이탈리아에서도 1일 신규 확진자가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예상과 달리 내륙에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오늘 오전 9시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현재 시간당 48km의 빠른 속도로 북진하고 있어서 2시쯤 강원 남부 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2, 3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2, 3호기가 멈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터빈 발전기만 가동이 중단됐고 원전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빈 발전기가 멈추면서 방사선 노출 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기상학에서 사용하는 바람 세기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이 하이선은 최고 등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실바람과 산들바람 중 어느 바람이 더 센 바람일까요? 정답은 산들바람. 풍력, 바람의 세기를 0에서 12까지 나눈 보퍼트 풍력 등급으로 보면 실바람은 1단계, 산들바람은 3단계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해군 제독 보퍼트가 처음 만들고 지난 2012년 세계 기상기구가 최종 수정한 이 등급은 하지만 태풍의 바람 세기를 구별하는 데는 그리 쓸모가 없습니다. 풍력 등급 12단계로 가장 강한 바람인 싹쓸바람의 풍속이 초속 32.7m 이상. 올해 우리나라를 치고 지나간 태풍들은 하나같이 모두 싹쓸바람인 겁니다. 9호 태풍 마이삭 역시 초속 49.2m의 싹쓸바람. 천연 기념물인 아름드리 팽나무를 부러뜨리고 아파트 유리창을 부수며 인명피해까지 불러왔습니다. 바람이 초속 50m라면 시속으로 하면 180km.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도 2배 이상 빠른 바람에 섞여 작은 돌멩이라도 하나 날아온다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호 태풍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예상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54m 이상 부는 태풍을 초강력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10호 태풍 하이선은 최고로 발달했던 시점에서 보면 최고 태풍 마이삭보다 더 강력한, 더 강한 강도까지 발달한 태풍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밖에 나오지 말고 미리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하고 유리가 깨져도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커튼을 쳐놓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10호 하이선까지 2개의 가을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길이 한반도로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상순까지는 위험 시기가 계속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올해 첫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제주도에 10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붓고 영남과 영동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발생 위치가 일본 먼 남쪽 해상이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일본 남부로 향해야 할 태풍이지만 연이어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태풍이 타고 올라오는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으로 후퇴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남해부근에 형성돼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가을 태풍은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매우 강한 세기에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전 세계에서 수온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면 대만에서 나타나는 그런 슈퍼 태풍들이 우리나라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풍의 길은 9월부터 10월 상순까지 남해로 열려 있어 태풍 내습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가을 태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기록에 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가을 태풍도 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영동 지방에 하루 87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공식 일강 수량 기록 1위를 기록한 태풍 루사. 2002년 8월 23일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가을 태풍으로 집계되진 않지만 8월 31일부터 9월 1일, 가을의 초입까지 집중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이듬해 부산 부근에 상륙한 태풍 매미는 완벽한 가을 태풍으로 초속 60m의 폭풍으로 풍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항 골리아 크레인을 무너뜨렸고 400mm의 폭우로 비바람 피해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또 폭풍 해일이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9월 하순에 찾아온 태풍 차바. 내륙에 상륙하진 않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스치며 만만치 않은 피해를 줬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제주 산간에 하루 1000mm의 폭우가 처음 관측됐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폭풍 해일로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범람해 주변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올해 첫 가을 태풍 마이삭도 비공식이지만 제주 산간에 하루 10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람은 최대 순간 풍속 49.2m를 기록했지만 해안가를 강타하며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런 독한 가을 태풍이 최근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분석 결과 지난해까지 5년간 9월 중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8개로 7월, 8월보다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개의 태풍이 9월에 발생했고 링링과 타파, 미탁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위원회는 온난화 영향으로 태풍 발생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발생 위치가 북상하고 발생 시기도 가을이 늘어나며 더 강한 태풍이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119명 늘어서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1,296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나 3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0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47명, 경기 30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78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 9명, 광주 7명, 대전 5명, 울산과 충남 3명씩, 경남 2명, 대구 1명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1명 줄어서 162명입니다. 완치 환자는 15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6,297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1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2%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면서 이번 주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차장은 추석 명절 대이동이 바이러스 확산 통로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명절 연휴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추석 때까지 무증상이나 잠복 감염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와 지난달 광복절 연휴가 지난 뒤 어김없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데다 방역에 대한 긴장이 풀어진 탓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때까지 무증상이나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족 대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방역 대책도 강화합니다. 먼저 철도와 버스 승차권은 창가층만 판매하고 좌석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합니다. 휴게소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좌석도 한 줄만 배치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고향에 들러서도 머무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하고 직계 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전후 2주간은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봉안시설의 재래실이나 휴게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도 추석 기간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비접촉 면회만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과 마트, 재래시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선별 진료소 정보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수도권이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부분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교회 자체적으로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대형교회. 내부에 마련된 촬영 장비 앞에서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예배 영상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함께 목사님의 영상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1,500명 규모인 이 교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초기부터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명 아래로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주택가에 위치한 한 소규모 교회에선 아침부터 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벌였습니다. 거듭된 지침 준수 요청에도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하게 되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 모이고 대부분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 이 교회는 집합 제한 명령 불응에 이어 지난 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황. 해당 교회는 내부적으로 대면 예배를 미루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교인들 일부가 지속해서 요청해 예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듭되는 대면 예배와 함께 감염 사례도 끊이지 않자 교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국 도해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역 당국에게
그걸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종교시설 관련 감염 사례로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않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7조 원대 중반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 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며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지었습니다. 청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대 중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발표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폐쇄됐다가 다시 열린 국회에서 심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 확대를 코로나19 민생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예산 조정 없이 모두 국채로 조달하는 데는 무책임하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며 지원 백신은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됩니다. 내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1회 접종 대상자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달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면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체 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오늘도 집단 휴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갈등으로 진료 복귀 시점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내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대전협의 결정에 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시도가 이제 어떤 회원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냥 도전을 찍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고 대전협은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의 입장 번복에는 내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내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어제 자정까지 연장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접수 기한을 더는 재연장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시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의료계 원로 등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치도록 일정도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려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인턴은 물론 향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모집에도 차질이 생길 경우 올해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엔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도시 봉쇄 정책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하루에 3,0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영국 보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젊은 층의 감염 증가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It's so important that people don't allow this illness to infect their grandparents and to lead to the sort of problems that we saw earlier in the year. 행콕 장관은 코로나19 검사율과 확진자 비율 자체가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확산 차단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또다시 도시 봉쇄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Is another lockdown still an option on the table? Well, we'll take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but the first line of defense is that people should follow social distancing.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하기는 유럽 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0명에 육박하며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고 이탈리아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부터 학교가 반년 만에 다시 문을 열도록 하는 등 어렵게 사회 각 분야의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영국 정부로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도시 봉쇄와 같은 극약 처방을 저울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13억 인구 대국 인도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미 멕시코도 사망 증명서 용지가 모자랄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하루 9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8만 명대로 올라선 뒤 불과 사흘 만에 9만 명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통제로 인해 경제 회복이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한 인도 정부는 확진 증가는 검사 수를 2배로 늘린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도 내심 통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खोलना तो पड़ेगा ना इसके लिए खोलना तो पड़ेगा हमारे को अगर नहीं खोलेंगे तो काम कैसे चलेगा कई काम हैं जो मेट्रो से जुड़े हुए हैं 국제선 운항과 등교 금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미 일상에서 제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곧 지하철 운행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만 7천여 명으로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멕시코도 상황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사망 증명서 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고 로페스 가텔 멕시코 보건차관은 중앙정부가 배부하는 사망 증명서 용지가 중부 멕시코주 등을 비롯한 일부 주에선 이미 바닥났으며 수도 멕시코 시티에선 소진되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보건차관은 사망 증명서 용지 110만 장을 추가 발행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 명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진단검사 자체가 적어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한 뒤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계속해서 기상정보 확인하시면서 대비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